이번 주 시나부클에서는 퇴근길 인문학의 수업 마지막 부분인 마음 다스리기 영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제목: 퇴근길 인문학 수업. 저자: 백상경제연구원. 출판: 한빛비즈. 기획 리딩 송진호. 분수에 맞지 않은 소비, 기회비용. 다르다와 틀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같지 않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이며,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릇되거나 어긋나다는 뜻이다. 틀리다가 옳고 그름의 여부라면 다르다는 같거나 같지 않음의 문제다. 우리는 종종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일단 틀리다면서 상대를 비난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다르게 보기도 한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름의 문제를 경제학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해의 여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매 순간의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거듭되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한다. 늦잠을 잤는데 버스를 타고 출근할지 택시를 탈지, 구내 식당에서 저렴하게 점심 식사를 해결할지 새로 생긴 파스타 가게에 가볼지, 며칠 전부터 먹고 싶던 짜장면을 먹을지와 같이 비교적 간단한 선택부터 회사를 계속 다닐지 옮길지, 집을 전세로 할지 대출을 받아 매입을 할지 등 공들여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상황까지, 인생은 그야말로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나 무엇을 타고 갈지 선택을 못해 출근하지 않는다거나 뭘 먹을지 결정을 못해 점심을 굶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잠시 고민한 끝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따라 나아간다. 몇 시간, 몇 달, 혹은 수십 년 후, 그때 내린 결정을 후회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선택의 상황을 기회비용으로 설명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말한다. 한 가치를 선택하느라 다른 것을 할 기회를 잃어서 발생한 비용의 개념이다. 하나를 선택하려고 여러 개를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해야 할 것들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이 된다. 생활 방식의 변화와 달라진 소비 형태. 저축 대신 명품 가방과 여행을 선택한 수영과 서진의 사례로 돌아가자. 집값은 요동치고 저축의 미래 가치는 현저히 감소했다. 아무리 열심히 저축해도 집값은 그보다 더 빠르게 멀리 도망간다. 또 운 좋게 마음에 드는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 월급쟁이가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을 2, 3년 만에 쉽게 벌기도 한다. 2030 세대가 저축 대신 명품 가방이나 여행처럼 현재의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비를 선택하는 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저축을 대신해 다른 소비를 택할 때의 기회비용이 그들의 윗세대만큼은 크지 않은 것이다. 쓸쓸비용, 홧김 비용과 같은 신조어도 이처럼 달라진 2030 세대의 소비 패턴을 나타낸다. 쓸쓸비용은 말 그대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쓰는 비용을 말하고, 홧김 비용은 화나고 짜증날 때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쓰는 비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공연을 보거나 여행을 가는데 쓰는 비용,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을 한다든지 비싼 음식을 먹는데 지출하는 비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소비 패턴에는 현실에 대한 팍팍함을 보상받기 어려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억누르기보다는 현재의 소비로 보상받겠다는 2030 세대의 심리가 담겨져 있다. 21세기를 노마드의 시대라고 한다. 노마드는 유목민을 뜻한다. 맑은 물과 싱싱한 풀을 따라 옮겨 다니는 유목민처럼 21세기 노마드족도 한정된 공간과 제약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며 창조적인 삶을 산다. 디지털 노마드족은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잡 노마드족은 직종과 지역의 제한이 없이 일거리를 찾아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을 칭한다. 그 위에도 좋은 공기를 찾아다니는 에어 노마드족, 높은 금리의 금융 상품을 쫓는 금리 노마드족, 맛집을 찾아다니는 미각 노마드족 등 다양하다. 현대인의 개성 넘치는 자유분방함이 노마드족과 연결돼
하나의 통일된 생활 패턴을 표현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막내 자식의 결혼도 못 보고 아버지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58.6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1970년은 63세였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10년 80.6세로 뛰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80년에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90.3세가 된다니 놀랍기만 하다. 인생 최대의 목표가 장수이던 시대도 있었다. 요즘은 다들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모두 행복 앞으로를 외치는 요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늘 당신은 행복한가요? 100세 시대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이나 성공, 권력이 곧 행복이었던 때가 있었다. 가장이 돈을 많이 벌던 그것이 가족의 행복이었고,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었으며,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돈이나 성공, 권력 등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래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하겠지만 부가 곧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행복 경제학자들은 어느 임계점 이상을 넘으면서 그 이상을 가진다 해도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소유는 욕망을 부채질하는 법이어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5년만 지나면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행복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 역시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남이 소유한 것은 나도 반드시 가져야겠다며 욕망에서 욕망으로 이어지는 욕망의 사다리를 오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과거에는 살기 위해 일을 했지만 요즘은 일이 곧 삶이요. 자신의 정체성이자 지위가 되어버렸다. 일도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자신의 정체성이자 지위가 되어버렸다. 일도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삶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 성공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성공이라는 역으로 질주했는데 성공역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곳에 행복이 없음을 깨닫는다. 행복은 종착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여정 속에 숨어 있음을 관가한 것이다. 무늬만 행복인 헛된 행복을 쫓으며 행복을 액세서리처럼 두르고 행복을 연기하다가 진정한 행복을 놓쳐버린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신비하고 놀라운 세상은 어떤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었던 거의 모든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지만 속도에 중독된 번잡한 삶을 살고 있을 뿐 더 이상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헬스장의 런닝머신 위를 뛰면서 눈으로는 운동 경기를 보고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 달리는 기차에서도 바깥 풍경을 즐기는 대신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일상을 일일이 생중계하는 사람들, 몇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을까? 유감스럽게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지나치게 번잡한 삶은 오히려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얼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모든 것을 누리고 전 세계의 모든 이와 소통한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실은 그 무엇도 오롯이 즐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공허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닌 행복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신하인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